안녕하세요. 집 사주는 회계사 송재근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가 부동산 계약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29살에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회계사라고 해도 세무나 회계는 잘 알아도 부동산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사회초년생이었으니까. 그 당시 제 신혼집이 과천 4단지였는데요. 그때 4억 정도 했던 집이 지금은 25억 정도 합니다. 엄청나죠? 저는 그때 생각을 하면서 신혼부부와 집을 계약을 할 때는 아주 작은 거라도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신혼부부들이 집 계약할 때 부모님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부부가 함께 오시거든요. 신혼부부들은 태어나서 아마 부동산에 처음 들어오시는 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처음이면 어렵고 서툰 게 당연합니다. 그 나이 때는 부동산 계약을 많이 해볼 수가 없잖아요. 한 예비 신부는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고 나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도장 찍고 나니까 진짜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만큼 걱정했다는 얘기겠죠. 제 정신적 멘토이신 세이노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두려운 것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동산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송집사 채널 구독하시고 영상 열심히 보시면 부동산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8년 넘게 하면서 정말 많은 신혼부부들과 전세계약, 매매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확신하건대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면 부동산 가서 집 계약하실 때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계약서는 누구 명의로 작성하는 게 좋나요? 예전에는 남자는 집, 여자는 가구 이렇게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집이랑 가구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집은 남자가 해와야지 이런 마인드는 거의 사라졌어요. 신랑 신부가 같이 부담하거나 양측에서 같이 지원을 해줘서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누구 명의로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돈 낸 사람 명의로 하면 됩니다. 돈을 신랑 측에서 내면 신랑 이름으로 계약하시면 되시고요. 신부 측에서 내면 신부 측 명의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같이 하시면 같이 공동 명의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집을 살 때만 공동 명의로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월세도 공동 명의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법상으로도 이게 맞아요. 돈 낸 사람 이름으로 계약하는 게 맞잖아요. 돈 낸 사람이 따로 있고 실제 계약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증여고 하나는 이름만 빌린 명의신탁이에요. 소득 때문에 두 사람 중에 전세자금 대출이 더 잘 나오는 한쪽 명의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양측에서 돈을 같이 부담했다면 명의도 공동 명의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집 구할 때 돈을 보태주시는데 이거 신고해야 되나요? 부모님이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면 증여고요. 돌려받으실 계획이라면 이건 차용입니다. 증여든 차용이든 거기에 맞게 준비하셔야 돼요. 증여라면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셔야 되고요. 차용이라면 원금은 언제 상환할 건지, 이자율은 몇 프로로 할 건지 확실하게 차용증 작성해두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증여세 신고 안 하면 국세청에 바로 걸리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국세청이 저희 통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금 출처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걸리면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걸렸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통장 이력이 남아있는 한 이건 언제든지 걸면 걸 수 있습니다. 제 채널 바로 앞 영상 보시면 결혼할 때 증여 얼마로 받는 게 좋은지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혼집을 공동 명의로 계약하면 돈도 각각 보내야 되나요? 이론적으로는 각자가 낸 만큼 본인들 계좌에서 임대인이나 매도인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이게 어려울 때가 훨씬 많죠. 이체 한도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회사 때문에 한 명만 와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각각 나눠서 보내는 경우보다는 예비 배우자에게 먼저 송금을 해서 예비 배우자가 한 번에 보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거래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버는 것까지 증여를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계약하시고 나면 중개사가 확정일자 받으세요, 신고하세요, 전입하세요 이런 얘기 막 하는데 헷갈리시잖아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예전에는 계약했을 때는 할 게 없고 잔금하는 날 그때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고 한 번에 다 했었거든요. 지금은 임대차 신고가 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매든 전세든 할 거 없이 30일 내에 반드시 실거래 신고를 하셔야 돼요. 매매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대행을 해주는데 전월세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돼서 임차인이 보통 신고합니다. 신고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할 수도 있고요. 주민센터에서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주민센터는 아무 데서나 가시면 안 되고 그 물건지 관할 주민센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혹시 그 집이 나중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전월세 신고하실 때 확정일자 같이 신청해주세요 하면 보통 거기서 다 같이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 전입신고인데요. 전입신고라는 게 내가 그 집에 들어가는 걸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을 직접 사용할 수 있을 때 신고해야겠죠? 그 집 사용은 언제 할 수 있죠? 잔금 내야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는 잔금날 하시는 겁니다. 이 전입신고가 되게 중요한 게 전입하는 그 순간부터 제3자한테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 집은 내가 살고 있어.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반드시 잔금날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가 잔금을 다 내고 실제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대출이 여러분들의 전세 보증금보다 더 먼저 선순위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는 꼭 하셔야 돼요. 이건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대주는 누구로 하는 게 좋나요? 세대주는 쉽게 말하면 한 집의 반장 같은 개념이에요. 실제 권리는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명의가 달라도 되고요. 부동산 계약하는 사람이랑 명의가 달라도 돼요. 그냥 그 집에 대표하는 사람 한 명을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직 하나, 청약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주택 세대이고 청약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서울처럼 청약 과열지구나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청약하려고 하면 한 집에 한 명,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세대주가 되었을 때 유리한 사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조금이라도 길거나 무주택 기간이 조금이라도 많거나 그런 사람을 세대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나 정부14에서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고요. 자주 바꾼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가 부동산 가서 계약할 때 알아야 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신혼부부가 결혼식보다 더 빨리 맞닥뜨리는 부부로서의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첫걸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과천에서 집 구하실 거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세요. 저희가 안심하고 좋은 집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세무집사 송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